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며칠과는 다르게 좀 시장이 잔잔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석을 하면서 저희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다른 좋은 주식하는 유튜버 분들 많은데 제 방송을 아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돈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루 종일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영상을 이제 제가 정리한 영상을 보시고 하루를 마감하시는 쪽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100%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 점검 그리고 분위기 파악에는 이건 사실 100% 본인한테 이익이에요. 이제 어떤 쪽으로 움직였고 뭐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이 종목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어떤 부분이 힘이 세더라 덜 빠지더라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어떤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사더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누적치로 쌓이게 됩니다. 내공이라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제가 반복해서 저의 경험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경험들을 토대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겠다. 안 그래도 제 댓글에 한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뭐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댓글을 보고, 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잘 따라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판단할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승률은 높아요. 제가 봐도 뭐 급등급락을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급등급락은 사실 하루 이틀 하고 결국에는 본전 다 잃고 더 큰 리스크를 쫓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의미가 없고요. 확률적으로 승률은 높은데 특히 이제 올라가는 장세에서 매도는 본인이 판단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장에는 평균에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아주 괜찮은 거고요. 거기서 상황을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요새는 다 수수료가 거의 없잖아요. 주식 매매하면서 거래세 외에는 수수료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단타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지 마세요. 이제 뭐 다른 우량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한두 개씩 담아 놓으셨을 거고, 뭐 단타나 뭐 짧게 보시는 종목들은 분명히 요 매도의 원칙을 세워 놓으시면 조금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보지 못하거나 뭐 이런 쪽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활용법에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코스피는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이상을 상승하고 2주 동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기술적으로 60일선 이탈 후에 반등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60일선을 살짝 이탈하고 다시 반등을 했어요. 내려와야 되겠죠. 외인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이제 기대감 반영에 반등 성공했다. 이 기대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FMC, 그 다음에 중국의 전인대,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새로 나온 얘기는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뭐 안 할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 이슈가 길게 끌어주면 끌어줄수록 더 괜찮다고 봐요. 뭐 나쁜 상황이 아니라 뭐 뉴스 보니까 북미 협상이 조금 결렬이 되는 바람에 더 이따가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던데, 어쨌든 증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지수는 이제 OECD의 경기 선행 지수 발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수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 독일의 산업 생산 지표, 아주 중요한 나라들 오늘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관전 포인트는 보시면 OECD 홈페이지에서 제가 퍼온 겁니다. 캡처를 해온 거고요. 독일, 뭐 프랑스, 우리나라를 비롯한 33개국에 대한 뭐 그런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준선은 100이에요. 100 이상이 되면은 경기 확장, 100 이하가 되면은 경기 축소, 100 이하에서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은 경기가 아주 축소된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코리아, 재팬 이렇게 있고요. 코리아는 이미 100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2018년 5월부터 100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근데 뭐 미국은 그렇다 치고 결과는 중국에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거의 오래됐어요. 100 이하 떨어진 지. 그래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98.4에서 98.5로 반등을 했었는데 위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OECD를 보시면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수다. 이렇게 나와 있고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00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발표되니까 내일 지수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월, 2월 증시는 이제 지정학적 이벤트가 끌어올린 대세 상승이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결과였어도 3월의 조정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200일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었고 60일선을 회복을 했어요. 중국이 전인대 얘기가 나왔죠. 이제 FOMC랑 전인대가 지수를 어쨌든 방어를 해냈어요. 어저께 우리가 이번 주에는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해서 이 전인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기오염 방지법 집행 강화 얘기가 있고요. 전인대에서 이쪽 부분에 신경을 쓸 것이다. 미리 이제 파악해 놓으면 좋겠죠.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민영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보셨지만 대출을 확대시켜서 소비와 경기 부양 자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했고요. 호텔 신라도 뭐 중국 매크로 개선 효과 때문에 투자 의견이 올라갔다. 뭐 그렇죠. 중국이 괜찮으면 호텔 신라 화장품주도 최근에 어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분위기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이거 나오고 나서 또 호텔 신라 들어간다 그러시면 또 늦어요. 그 부분은 꼭 뉴스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셔서 곧 나올 때 팔아야 되는 그 부분은 기본적인 말 그대로 기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뉴스 나올 때 팔아야 되는 거죠. 주가지수 차트는 오늘 보합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너지면 안 됐었는데 200에선 회복 여부가 관건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크게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하시면 주봉상으로 반등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200에선 초록색, 200에선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중요하다. 분봉으로 보시면 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완만하게 계속 상승을 했어요. 좋다고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다고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일봉으로 봐서는 밑꼬리가 긴 형태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더 좋은 흐름이죠. 10시까지 중국 열릴 때까지 하락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장중 내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장이었어요. 오늘같이 볼 때마다 올라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죠. 주식도 많이 오르셨을 것 같아요. 뭐 종목 잘 고르셨으면. 중국 지수는 일단 3170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모양으로 마감을 했고요. 유럽 최근에 ECB가 유럽 경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럽 경기도 전 세계적으로 또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오늘부터는 유럽 차트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해외 선물 차트고요. 5시에 이제 본장이 열립니다. 이 해외 선물 특성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 외의 시장처럼 하루 종일 열려 있어요. 그 장 마감하는 시간 빼고는 이 낮은 거래량으로 하루 종일 시장이 열려 있고 5시에 유럽이 본장, 제가 이거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4시 반 5시 사이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차트로 봐서 5시인데요. 예전에는 4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5시에 어쨌든 열렸던 그 본장, 우리나라 정규장, 9시에 시작하는 정규장 같은 개념의 이 본장은 하락하다가 완만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상승하고 내일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럽 경기가 회복해주면은 전 세계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5시부터 미국장도, 미국 S&P도 전산장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열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의 S&P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했지만 6시 이후로 우리나라 CM이 열리는 시간이네요. 야간 선물장이 열리는 시간 이후로는 뭐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지표가 많기 때문에 뭐 흐름 참고용일 뿐이고요. 내일 또 장 마감된 그 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볼게요. 일단은 3월 7일 수급에는 거의 전멸이었습니다. 어저께 금요일날 8일도 있나? 예. 목금하고 오늘 월요일까지 목요일날 수급은 전멸, 그리고 뭐 눈에 띄는 부분은 뭐 딱히 없었고요. 어저께도 전멸이었습니다. 전기가스업에 조금 올라왔지만 수익률로 봐서는 하루 동안의 상승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하락폭이었고요. 오늘 장은 그래도 좀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운송장비에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네, 운송장비에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금요일날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오늘 기관이 받쳐주면서 자동차 업종이 꽤 올라온 것 같고요. 마침 또 어저께 자동차를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음식료품, 경기 방어 특성이 있어요. 음식료품은. 그래서 하락장에 음식료품이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개인이 하락장에서 경기 방어주까지, 음식료품주까지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사실 요걸로 수익 내셨던 분은 찾기 힘들어요. 그나마 전기전자 쪽에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좀 진정세를 보였던 것이 또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희망적이고요. 나머지는 포인트는 이제 금융업에 올라왔던 부분, 그 다음에 증권업, 우리 증권업 보고 있죠. 은행주 보고 있고요. 의약품은 수급이 좀 빠진 모습. 네, 그래서 좀 볼만한 게 있어요. 운송 장비 쪽에 올라온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유통업종이 또 보시면은 대비로 상승을 했지만 또 수급이 쏠려 있어요. 요 롯데 하이마트,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을 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운송 장비에 대유에이텍, 그 다음에 SL, SL 있었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까지. 뭐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그거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어저께 금요일날 장은 이제 개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큰 폭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외국인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갈 길이 1,700억을 매도하면서 또 대형주 위주로 파는 모습을 보였고, 보시면은 이제 2월 28일 우리 MSCI에서 중국 비중을 높이고 한국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상황에서 1% 한국 주식에서 빼가야 됩니다. 이게 2조 정도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외국인은 7일 연속 매도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8,9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뭐 정해졌던 부분이니까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다른 나라에서 뺄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 자금이 많이 몰렸었고 1월, 2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면서 달러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하루 종일 매도한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상대적으로 뭐 완만한 상승, 좀 살만한 종목들은 사서 담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기관이 어쨌든 시장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사는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되겠죠. 인버스를 또 샀습니다. 인버스를 사고요. 우리 셀트리온과는 좀 약간 별개로 헬스케어를 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헬스케어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우리 또 LG전자 있네요. KB금융이 있습니다. 반가운 KB금융, 현대차, LG상권도 올라와주면 좋아요.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많이 눌려있어요. 현대건설이 있고요. CJ ENM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기간 상위 매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반가운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매도를 봐야 되겠죠.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셌던 부분들은 뭐 수급적으로 밀리는 부분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서 일단 봐야 됩니다. 전자 있고요. 호텔신라,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수급이 공방이 있는 것들은 좀 올라가긴 힘들어요. KB금융도 있고 셀트리온이 여기 있습니다. 카카오도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뭐 공방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죠. 기관이 사서 받쳐주는 종목들을 외국인이 누르는 뭐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수급 공방이 치열한 업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횡보하면서 뭐 하락하면서 횡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치열하게 또 공방을 하겠죠. 대신에 종목을 잘 고른다면은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3%에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좋은 장입니다. 우리 22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수익 많이 내셨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인버스는 이거 어쩔 건데 뭐 여기서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횡보를 했습니다. 인버스는 관심 가지자는 측면에서 제가 해드렸고요. 또 방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얼른 마감해야 되는데, 신라젠과 헬스케어는 좀 우량한 흐름을 보였고요.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수급에서 밀리는 모습, 그 다음에 우리 삼총사 신약 바이오 삼총사는 간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는 종목 삼총사인데 그동안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뭐 그동안 상승폭에 비하면 일부 하락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반가운 상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맵신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수급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NC소프트도 반등이 아니라 도지를 그리면서 반등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호텔신라, 그 다음에 하나투어, 요거는 이제 중국 엮여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투어도 빠진 것 같지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관심 가지면 아주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IT S10 관련주 원익 IPS랑 AP 시스템을 꾸준히 보고 있고요. 아마 뭐 길게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하여튼 괜찮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도 아주 등락폭이 큰 모습, 계속 이래요. 파라다이스는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하츠는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여서 뭐 하고 있는데 안 빠지는 거 보면 또 장이 많이 빠질 때는 또 이런 애들은 관심을 가져서 단타로 칠만합니다. NC소프트 또 있네요. KB금융이 오늘 반등을 했고요. KB금융도 이제 수급이 좀 받쳐주면은 분명히 잘 갈 놈들입니다. 이 두 친구들은 금융, 그 다음에 은행 업종이 올라올 때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밀릴 때마다 좀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전자 아주 효자 종목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텍,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까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으라는 뭐 중요한 포인트도 이런 부분에 있죠. 다른 거 빠지더라도 분명히 가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카카오, SL, 우리 아주 효자 종목 SL, 제가 어저께 좀 힘을 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르는 거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내일 단타는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이제 비만 후보 물질 신약회사인데 이제 미국 특허로 나왔어요. 등록했는데 내일 하루 단타, 마지막으로 단타 불꽃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판단 알아서 하시고, SL 같은 경우에는 요 운송장비 수급 들어왔을 때 첫날에 상승했다가 장 밀리면서 4일 연속으로 빠졌었는데 장 조금만 반등해줘도 바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헤드라이트랑 셰시 만드는 회사고요. 셰시 만들고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하고 GM의 경쟁사들이 최근에 품질 문제로 이슈 겪으면서 SL 쪽으로 수주가 더 몰릴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주로 엮여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인 SL 라이팅을 흡수합병한 모습.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최근에 아주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종목이 조금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짚어드리고 마감하는 게 낫겠네요. SL 오늘 흐름 괜찮았고요. KB금융도 차트상으로는 일단 한번 무너졌었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수급 보시면은 아주 매력적이에요. 지금 뭐 빠지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금융주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기관 수급에 기대를 걸고 저가 매수 개념으로 한번 좀 과감하게 담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3월 달에는 공모주가 많이 있습니다. 공모주 웩패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고, 첨보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개인적으로 첨보의 비중이 많은데, 저는 하루 좀 일과가 즐거운 게, 어떻게 이렇게 우량 종목이 그동안 상장을 안 했었나 생각하면서 첨보가 있고, 셀리드는 급등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움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4일날 상장되는 게 드림텍이라는 게 있고요. 15일날 상장은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문 관련된 IT로 분류되어 있고요. 지문 인식, 센서, 모듈. 그다음에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벤처 캐피탈, 미래에셋이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있고요. 벤처투자, 벤처 회사에 지원해주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영업이익으로 취하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회사를 떠나서 공모주에 수급이 몰리는 거는 상장일날 보셨죠? 아주 재미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3월달에 기본적으로 이 공모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조금씩 하루에 1, 2천만 원씩 버는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